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법정 15번째 시간, 오늘로서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죠? 공소장하고 변론 요지서를 만들었어요. 특히 별주버전이라고 하는 내용을 읽고 토끼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공소장을 만들어보고, 또 토끼의 죄가 아니구나 자라의 죄가 진정 죄가 되는지 변론 요지서도 만들어봤죠. 즉 피고인 자라에 대한 공소장과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문학법정 마지막 시간이지만 강형 PPT 자료를 따라서 잘 해주시고, 수업의 끝에는 판결문을 작성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함께 했으면 좀 더 재미있고 서로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 부족하게도 오늘은 이렇게 2020년 주제선택 읽기 문학법정은 15시간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지난 시간 거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소장을 작성했었죠. 여러분들 다 쓰셨습니까? 별주부전. 내용은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피고인은 자라 또는 용왕이었는데요. 선생님은 자라에 대한 공소장을 적어놔 봤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작년 1학년들이 쓴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성명, 자라, 주소. 주소는 왜 적을까요? 이 자라가 진짜 우리가 피고인, 죄를 지은 자라가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신원 확인, 그러니까 신분 확인. 특이사항, 별주부전에 등장하죠. 이 자라는 용왕의 신하입니다. 뭐 기타 특이사항은 별주부전에서 나오고, 별주부전은 구전이기 때문에 작자 미상으로 선생님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 1학년 언니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자라는 토끼의 간을 약으로 사용해야 하는 용왕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육지로 올라가 토끼에게 유지보다가 아니라 육지보다 용궁이 더 살기 좋다는 거짓말, 사기치는 거죠. 그죠? 범죄,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얻어내려고 하는 건 이건 나쁜 것이죠. 어쨌든 사기를 하고 토끼를 용궁으로 데리고 와. 이것도 약간 보면 이게 약간 유괴 같기도 해요. 그죠? 토끼의 간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명을 위협했어요. 협박도 했어요. 그죠? 생명의 위협을 저질렀으며, 선생님이 써놓고도 문장이 좀 이상하네요. 언니 거 그대로 썼어요.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죄의 질이 나쁘다고 이 언니는 판단했어요. 죄명은 사기 협박, 그리고 유괴의 혐의가 있다고 봤어요. 구형 사기의 협박죄로, 뭐 유괴는 조금 혐의는 있으나 증거도 찾을 수 있으면 있을 텐데, 유괴는 빼고 사기와 협박으로 이 언니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좀 구형은 뭐죠? 검사가 판사한테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사기와 협박을 했으니, 자라가 사기와 협박을 했으니 징역 1년 감옥에서 살게 해주세요. 단 그래도 이것을 바로 처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라가 집행유예 2년 해주세요. 그러니까 1년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징역 1년을 유예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올바른 일을 한다면 징역 1년은 없어지는 거죠. 관련 증인은 뭐 피해자 토끼, 뭐 용왕도 나올 수도 있고요. 검사 측 입장에서는 뭐 용왕은 자라에게 유리한 말을 해주겠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그러면 별주부전 자라의 변론 요지서. 여러분은 앞서 공소장은 검사가 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변론 요지서 내용은 이건 누가 하죠? 맞아요, 변호사예요. 자, 피고인 자라 공소 내용은, 검사의 공소 내용은 그대로 선생님이 가져다가 놨어요. 사기와 협박죄, 반성하지 않는다, 용왕을 구하기 위해서 토끼의 간을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끼를 거짓말로 데리고 와서 간을 내놔 라고 협박을 했다. 기소 내용에 대한 반론, 이건 뭐냐면
변호사가 검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공소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는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인 자라의 죄값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한 언니는 다음과 같이 적었어요. 자라는 용왕의 지시에 따랐을 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라는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그냥 용왕이 시켜서 했다. 또한 자라의 행위가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했죠. 결국은 토끼도 꾀를 내서 내 간은 얘들아 나무 위에 널어놨어. 다시 육지로 올라가야 돼. 그 말에 따라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징역이 아닌 벌금형을 요청합니다. 이건 뭐냐면 징역 1년이 아니라 그 죄값을 돈으로 내게 해주세요. 벌금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죠, 여러분? 잘 보세요. 검사가 이만큼 벌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변호사가 그 죄가 너무 많다고 줄이자고 했어요. 근데 이거 판단 누가 해요? 판사님. 자, 판사가 쓰는 판결문이란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게요. 판결문은 판사가 이 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밝혀야 돼요. 물론 변호사, 검사가 각각의 증인과 증거를 제시하면 그 증인과 증거를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말지를 판단하며 유죄 또는 무죄를 결정을 해야 돼요. 유죄인 경우 범죄 사실에 합당한 형량을 담아 판결을 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판결을 내린 이유도 설명을 해야 돼요. 판결 주문이라고 해서 주문은 이런 거거든요. 누구누구에게 이럴 만큼 형량을 선고한다. 별주부전이면 자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단 2년의 기간을 집행유예로 둔다. 이렇게 선고하는 거예요. 좀 전에 공소장 같은 경우. 이런 문서인데 판결문은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문서인데요. 달리 선고문, 선고서, 선고장, 그러면 판결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선생님이 시작을 할 때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토끼애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검사가 재판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래 보시면 형사사건의 판결은 당사자가 표시. 당사자 누구죠? 자라. 주문은 만약에 징역 1년에 처한다.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단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이게 주문이에요. 이렇게 죄값의 이유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에는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자라는 용왕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찌 되었던 토끼에게 거짓말을 해서 용궁으로 유괴하는 것과 비슷하게 데리고 왔다. 또 거기서 간이 필요하니 네 간을 내달라고 어떻게 보면 거의 살인에 가까운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주문에 대한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범죄를 그동안 저지른 일도 없고 용왕이 시켜서 한 것이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은 피고인이 유죄인 경우엔 형량을, 무죄인 경우엔 무죄임을 이야기하면 돼요. 형사재판은 검찰의 공소장에 대한 어떤 그런 사실에 대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주가 된다, 핵심이 된다. 반면 민사사건에는 사건 번호, 당사자 이름, 이때 이제 두 사람이 있겠죠. 재판을 청구한 원고, 또 재판의 대상자가 된 피고, 요즘 어려우니까 원고, 피고 이런 것들이 있다 알면 될 것 같고, 이들에게 주문, 청구 취지 이런 것들이 있대요. 주문이란 판결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피고 자라는 원고 토끼에게 정신적인 피해와 정신적으로 피해봤죠. 쓸데없이 괜히 바닷속까지 갔다 오고 놀러 갔다가 간 내놓을 뻔하고 시급했겠죠. 그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지급해라. 이렇게 결론하는 거예요. 자,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내용을 말한다. 청구 취지는 그러니까 원고가 이제 토끼가
나 이러이러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라한테 이 정도의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청구 취득이 되겠죠. 원고 피고. 그러니까 원고는 재판을 내가 이렇게 억울하기 때문에 재판을 해주세요. 재판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고. 근데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준 사람은 토끼예요. 아니, 자라예요. 그러니까 자라는 피고가 되는 거예요. 원고는 토끼가 되고 피고는 자라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형사사건에서의 원고는 검사가 되고 피고인은 누구죠? 자라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판결문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알았다면 46쪽과 47쪽을 여러분이 한 번씩 적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판결문의 핵심 내용은 주문과 판결의 근거가 되는 이유예요. 주문은 뭐죠?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뭐 이렇게 핵심적인 결론이죠, 결론. 이 결론에 다다르게 된 근거 이유가 있어요. 그걸 판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준비돼요? 자, 봅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별주부전 자라에 대해서 뭐 검사는 친구 이름을 적고 여러분들이 검사인지 변호사인지 이렇게 그 누군가의 이름을 적고 아이고 이거 오래된 날짜를 적어놨네요. 2020년 1월 20일인데 주문 피고인 누구죠? 자라 유죄 무죄인지 확인을 하시고 피고인에 대해서 유무죄의 판결 요지 등을 적어보세요. 유죄 이러이러해서 유죄 판결의 이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라가 한 행위에 대한 판결의 이유 거짓말했다, 간을 내놓으라고 했다,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판결문을 작성해 보세요. 이 내용이 주문과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 교재 46쪽을 보면 범죄 사실에 대해서 46쪽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교재 범죄 사실에 대해서 검찰의 주장, 변호인의 주장, 판사의 판단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범죄 사실은 뭐죠? 첫 번째 거짓말, 검찰의 주장, 변호인의 주장, 판사의 주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간을 내나 협박죄, 범죄 사실에 대한 검찰의 주장, 변호인의 주장, 판사의 주장 이런 걸 한두 개 정도 46쪽과 47쪽을 적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판단, 인정되는 사실이 있죠. 인정되지 않는 사실도 있어요. 이런 걸 찾아보시고 유무죄 판단을 5번째에서 하고 결론 내리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 간단하게 해보세요. 그냥 뭐 단어 몇 개로도 여러분들이 알 정도면 되니까. 다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선생님이 문학법정 마지막 시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떠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요. 그죠? 근데 그 행위,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한 죗값을 치르려면 그 원인 관계를 잘 살펴야 돼요. 자라가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건지 용왕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건지 똑같이 죄를 줄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이라고 해도. 잘 보세요. 용왕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토끼한테 거짓말로 용궁이 살고 좋으니까 가자고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도 그건 나쁜데 그거죠. 반대로 내가 살려고 토끼를 죽이려고 내가 데리고 갔어요. 이건 진짜 나쁜데? 이건 유죄에 더 가깝죠. 그렇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해요. 소설책을 읽을 때도 또 동화책을 읽을 때도 쭉 흐름에 따라가다가 얘가 왜 이런 행위를 했지? 그리고 앞에 있는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는 문학작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설 수도 있고 그런 관계로 문학작품을 보면 여러분들이 글을 쓰거나 논설문을 쓰거나 주장문을 쓸 때 많은 도움이 돼요.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일기 15번 시간을 7일 하고 1시간을 더 했는데요. 2시간씩 7일 하고 1시간 더 했는데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요거 공소장 작성 46쪽과 47쪽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세요. 별주부전 내용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안 만날 수도 있지만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